옛날 제주에 등대가 세워지기 전의 일이다. 특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면 보재기, 어부의 아낙네들은 바닷가 높은 곳으로 나가 불을 켰다. 지아비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바다를 향해 불을 들었던 것이다. 이 불을 우리는 갯불이라 그런다. 갯은 제주어로 갯것이 바닷가, 해변을 뜻하는 말이다. 갯불은 단순히 불빛이 아니라 파도 위를 떠도는 남편에게 보내는 신호였고 동시에 여인네들의 기도이자 염원 그리고 사랑이다. 제주도 말에 불빛이 베롱베롱하다는 표현이 있다. 크게 밝지는 않지만 희미한 듯 하면서 쉽게 꺼지지 않는 불빛. 자세히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빛을 말한다. 여인네들이 켜두었던 갯불도 그러했을 것이다. 거대한 등불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삶을 이어주었고 말없이 서로를 비추던 은은한 사랑의 빛이었다. 이 갯불이 마을 공동체 형태로 발전한 것이 바로 도대불이다. 흔히 말하는 민간 등대다. 도대불의 정확한 어원은 분명하지가 않다. 돛대처럼 높이 올린 불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본의 등대, 즉 도우다이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전해진다. 도대불은 대개 포구나 포구 근처 비교적 높은 곳에 세워졌다. 그 형태도 마을마다 달라 원통형, 항아리형, 마름모형 등 제각각이었다. 불을 밝히는 연료로는 솔칵, 솔칵은 송진이 많이 붙어있는 소나무의 옹이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생선기름, 때로는 석유도 사용했다. 이 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항해의 길잡이다. 하지만 도대불은 단지 배만을 위한 불은 아니다. 늦봄, 멜치가 마을 앞바다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달리면서 메리야 메리야를 하고 외쳤고 도대불에 연기를 피워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린다. 도대불은 곧 마을의 눈이자 목소리이기도 한 것이다. 마을에서는 보재기 집안들이 돌아가며 불을 지켰고 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치기라 부른다. 그날 가장 늦게 바다에서 돌아온 보재기가 마지막으로 불을 껐다. 불을 켜는 것도 끄는 것도 결국 바닷사람들의 몫이다. 지금은 제주도에 약 10곳 정도의 도대불만이 남아있다. 복원된 것도 있지만 원형은 해마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 불은 197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켜졌다고 전해진다. 조천읍 북촌리에 가면 1915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도대불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 도대불은 단순한 항해시설이 아니다. 그 불빛 안에는 바다로 나간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이름 없이 불을 지키던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살게 했던 제주 사람들이 오래된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 서귀포 바다에 외돌개가 서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수천 년을 그 자리에 서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 사람들은 외돌개를 외로운 바위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저 바위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건 바위가 아니라 기다림이다. 움직일 수 없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 위해 끝내 서 있는 마음. 제주의 바다는 늘 사람을 데려갔고 이 섬에는 언제나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집안에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시작된 이별이 있다. 아버지의 형, 셋다방과 마을 사람들은 바다로 나간 뒤 돌아오지 못했다. 그물을 걷고 돌아오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졌고 토산 앞바다까지 거의 다 왔을 때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쳤다고 했다.
사람도 배도 이름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시신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6집은 그 뒤로 겨울이 돌아올 즈음 같은 날 제사를 지냈다. 어린 우리에게는 떡과 곰밥이 있는 날이었지만 어른들에게 그날은 아마도 끝내 불을 끄지 못한 날이었을 것이다. 어릴 적 우리는 전분 공장에서 살다시피 놀았다. 고구마로 전분을 만들던 그 공장은 갯것이 큰 동산에 있었고 개맛뒤 포구를 지나 저 멀리 바람까지 훤히 내려다 보였다. 공장이 쉬는 계절이면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넓은 놀이터였다. 어느 날 총싸움 놀이를 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문석이 아주망이 공장 끝에 서 있었다. 외돌개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이가 끝날 때까지도 아주망은 그 자리 그대로였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문석이 아주망이 전분 공장 끝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아이고게 문석이네 배 바닥에 나간 지금도 안 들어왔지 힘쩍게 라고 했다. 이틀째라고 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주망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렸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 바닥 앞에 함께 서 있었다. 그때 문석이 삼촌은 막 결혼한 신혼이었다. 문석이 아주망은 불을 들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5밤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몸이 떨려도 그녀는 전분 공장 끝에 서 있었다. 먹지 않았고 앉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버팀이었다. 불을 켜는 일이 아니라 자기 몸을 태우는 일이었다. 그 5밤 동안 그녀는 이미 수없이 바다에 다녀왔을 것이다. 상상으로 두려움으로 포기와 희망 사이를 수없이 오갔을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고 5째 날 배가 들어왔다. 그 순간 문석이 아주망은 기뻐서 울지 않았다. 살아있어서 울었다. 아직 기다릴 수 있어서 끝내 포기하지 않아도 되어서 울었다. 그날 불은 아무도 켜지 않았지만 그녀 하나가 마을의 도대불이었다. 끝내 사람의 손으로는 켤 수 없었던 시동을 사랑으로 먼저 밀어 올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배는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외돌개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의 불빛이 문석이 삼촌과 마을 사람들을 살려냈다. 문석이 삼촌은 그 후 다시는 배를 타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바다로 나갔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서귀포 바다에 외돌개가 서 있다. 불도 없고 말도 없지만 그 모습 하나로 이 섬은 알고 있다.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등대가 아니라 끝내 꺼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이름이 갯불이고 도대불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 속에도 아직 꺼지지 않는 불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으면 좋겠다. 갯불처럼 도대불처럼. 그것이 사랑이다.